이 칼은 두 가지 길을 가진다. 철을 자르는 길,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길. 지연의 손끝에서 번쩍이는 주방 칼은 공기마저 쪼개며 흔들렸다. 칼끝이 빛나는 순간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던 깡패셋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차갑게 한 걸음 나아갔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건 후자지.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1년 동안 감춰온 또 다른 삶이 숨쉬고 있었다. 평범한 식당 주인의 얼굴에서 갑자기 피어오른 살기. 그것은 누구든 주저앉게 만들 만큼 선명했다. 남자들은 욕설을 뱉으며 물러났다. 지랄하는 아줌마네. 계속 보자고.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나갔지만 지연은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칼을 조용히 도마 위에 두었다. 오래된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깜박이고 있었다. 남해항. 아침 바람에 소금기 섞인 냄새가 늘 따라다니는 도시. 그 중심에 자리한 작은 밥집 해안정. 하얀 팅은 오래된 간판과 낡은 외벽을 가진 채 조용히 서 있었지만 매일 문 앞에는 노동자들의 발자국이 이어졌다. 사장님 오늘 황태국 미쳤다니까요. 이 맛은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듯. 그릇을 흔들며 외치는 조선소 노동자의 말에 지연은 부엌에서 웃음으로 대꾸했다. 내 손맛은 쉽게 녹슬지 않아. 55의 나이에도 그녀의 팔은 여전히 단단했고 움직임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 깊은 물결처럼 고요하면서도 어둡게 흔들렸다. 세월이 만든 그림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단순한 인생의 고난이 아니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종업원 은채가 다가왔다. 사장님 칼질이 진짜 이건 그냥 요리 기술이 아니에요. 마치. 지연은 칼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이 말이 끝이자마자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다시 균일한 박자로 이어졌다. 은채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주인이 과거 이야기를 극도로 꺼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안에 정착한 지 17년, 그 이전의 기록은 하나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남해안의 사람들과는 명백히 다른 분위기. 그들의 신발 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가볍고 주변을 스캔하는 눈빛은 군인에 더 가까웠다. 지연의 손이 멈췄다. 주방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뇌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출구까지의 거리, 창문 위치, 손님들의 동선, 긴급한 상황에서 은채를 피신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정렬되고 있었다. 유명한 곳이라 찾아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매끄럽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얇은 흉터가 인상적이었다.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은영개발 대표이사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식사도 좋지만 잠시 대화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거든요. 지연은 은채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라고 눈짓한 뒤 그들을 조용한 뒷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사무실에는 17주년 기념 사진과 낡은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다. 강도현은 의자에 앉자마자 곧바로 말했다. 남해항 일대가 곧 대형 해안 재개발 구역에 포함됩니다. 저희는 상가를 현재 시세보다 40% 높게 매입하고 있어요. 지연의 표정이 느리게 굳었다. 팔 생각 없습니다. 아직 금액도 안 들으셨는데요. 강도현의 눈빛이 웃고 있었지만 말투는 서늘했다.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협조하시면 모두 편합니다. 거절하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고요.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러나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제 삶 자체를 파는 일은 쉽지 않아요. 잠시 침묵, 강도현의 미소가 사라졌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17년 동안 지켜온 평화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늘 하던 대로 재료를 사러 시장으로 향했다. 지연아 오늘 갈치 죽인다. 새벽에 바로 들어왔어.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옆 채소 가게 주인 박 아주머니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넌 들었니? 공단노조 부위원장 민철이 어젯밤 누군가한테 맞았대. 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누가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대. 개발 반대하자고 다니던 걸 알고 있었다더라. 헌데 경찰은 신고도 제대로 안 받는다네. 지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가장 두려웠던 방향으로 일이 흐르고 있었다. 장보찜을 들고 병원으로 향한 지연은 침대 위에 민철을 보자 잠시 말을 잃었다. 얼굴은 붓고 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다. 누나,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넌 정말 이게 누구 짓이야? 민철은 이를 깨물며 말했다. 개발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 죽을 뻔했네요. 근데 경찰도 신고거려요. 누가 뒤에 있는지 다들 아는 눈치예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직감했다. 병원을 나선 그녀는 바다로 향했다. 잔잔한 파도와 멀리 보이는 조선소의 크레인들. 그 모든 풍경이 마치 17년 전 그녀를 처음 받아줬던 날과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그때와 달리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절대 열지 않겠다던 문을 다시 열어야 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지연은 뒷방 벽장 아래에 널판을 들어 올렸다. 오랜 세월 감춰온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17년 전 그녀가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새기다시피 외웠던 코드 번호를 눌렀다. 컬각. 금고가 열리자 검은 천으로 감싸진 단검과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의 옛날 삶, 그녀가 버리고 떠났던 세계의 흔적이었다. 지연은 단검을 손에 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각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꺼낼 시간이 왔어. 수첩에 적힌 번호 하나를 눌렀다. 3번 신호음이 울리고 나측지만 너무나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코드명 청견입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놀란 숨소리. 설마 네가. 지연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선배님, 남해안개 어둠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연은 통화를 끝낸 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뒷방의 공기는 낡은 나무 냄새와 식당에서 스며든 양파 향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냄새로 가득했다. 차가운 금속 냄새, 어두운 지하시설, 훈련장의 먼지와 땀 냄새, 그리운 것도 피하고 싶은 것도 아닌 그녀를 다시 과거 속으로 끌어당기는 냄새였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지연은 단검을 천천히 칼집에 넣었다.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다. 칼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미세한 긴장, 발가락이 바닥을 읽는 감각, 시선의 초점 전환까지 모두 되살아났다. 17년이 지났는데도 몸은 기억하네. 지연은 낮게 중얼거리며 금고를 닫았다. 널판지를 덮고 주변을 정리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등불을 끄고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곳을 지키겠다.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살았던 17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잠시 후 식당 문 앞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남해항의 밤은 고요했다. 파도는 묵묵히 제 자리를 찾아왔다가 밀려가기를 반복했고 불빛이 마을 골목 사이로 잔잔히 번졌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이 거리가 지금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내가 다시 그 길을 걸을 줄이야. 지연은 작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엔 체념도, 긴장도, 그리고 오래전 버린 이름에 대한 묘한 쓸쓸함도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안정의 문이 다시 열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연은 늘 하던 대로 고기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고 채소를 다듬었다. 그러나 칼끝에서 느껴지는 힘은 분명 달랐다. 10개 가라앉은 긴장, 주변 소리에 대한 예민한 반응, 그리고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는 신경의 날카로움. 사장님, 오늘은 더 이른 것 같아요. 은채가 문을 열며 말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은채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선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트럭 기사들, 마을 주민들. 하지만 오늘은 모두가 조금씩 불안해 보였다. 사장님 들으셨어요. 해양도시 재개발 건이 강하게 밀어붙여진다더군요. 공단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던데. 뒤섞인 목소리들 속에서 지연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불안이 스며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깊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낯선 차 한 대가 식당 앞으로 조용히 서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길이 식당 창문을 스치자 손님 몇 명은 움찔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은채는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다. 사장님, 저 사람들 어제 온 사람들 같은데.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네가 일찍 들어가. 네, 저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아니야, 그냥 그래. 오늘은 좀 조심해야 해. 은채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으나 결국 입을 다물고 식당을 나갔다. 남자 둘은 식당 근처에서 머물다 통화하듯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다시 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건 짧은 정적과 어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오후가 되어 식당이 조금 한산해졌을 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보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발신자는 민철이었다. 누나 큰일 났어요. 천천히 말해. 강도현 일당이 공단 지하로 가는 비밀 통로를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장비 들여서 뭔가 파고 있다는데. 지연은 순간 몸이 굳었다. 확실해. 공단에 있는 후배가 몰래 보고 전화 준 거예요. 경찰에도 말했는데. 듣고도 가만히 있대요. 지연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강도현이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말해요. 그들이 움직였어요.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우리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개입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최소 2시간.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밖에서는 초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불어오고 있었다. 그동안 제가 시간을 벌게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그쪽 세계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신중하세요. 알아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해안정의 문을 닫은 뒤 지연은 다시 뒷방으로 향했다. 벽장 속 금고를 열어 단검, 소형 무전 방해 장치, 작은 권총 하나를 꺼냈다. 그 옆에는 오래된 검은 재킷이 있었다. 철사처럼 단단한 섬유가 덧댄 그녀의 옛 전투용 재킷. 지연은 그것을 천천히 손에 쥐었다. 이것까지 꺼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창문 너머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17년 동안 이곳에서 매일 아침 맡아온 바람. 이제는 그 바람이 그녀를 배웅하는 듯 느껴졌다. 재킷을 걸치고 단검을 허리에 꽂고 장비를 가방에 넣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깨우며 완벽하게 이어졌다. 마치 17년의 시간이 단 하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해안정의 사장이 아니었다. 고요한 밤거리에는 다른 이름이 스며들었다. 한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시키던 이름.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두려움 없이 걸어온 이름. 그 누구도 다시 들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청견. 다시 시작이네. 지연은 남해항 조선소 남쪽의 오래된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로등이 몇 개만 켜진 어둑한 길. 파도 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더 이상 식당 주인의 것이 아니라 수년간 암흑 속에서 생존을 배운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창고, 그 아래로 숨겨진 오래된 지하시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금속 장비의 울림, 진동, 낯설지 않은 소리들. 지연은 숨을 내쉬었다. 시간을 벌라면 벌지. 그녀는 조용히 손에 장비를 쥐었다. 남해항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처음 발을 들이는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오늘 어둠은 다시 한 사람을 깨우고 있었다. 남해항 조선소 남쪽 끝. 오래전에 사용되다 폐쇄된 적재 창고. 지연이 기억 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는 첫 관문이었다. 울퉁불퉁한 벽면에 붙은 녹은 바닷바람에 닳아 있었고 철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다. 그러나 안쪽은 달랐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안에서 희미한 전등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다. 지연은 문틈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 섞여 있는 기계 오일 냄새, 흙의 습기, 그리고 미세하게 감도는 뜨거운 금속의 향기.
누군가 용접 장비까지 가지고 내려갔다. 빠르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강도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지하시설은 금세 위험에 빠질 것이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방향성 감지기를 꺼냈다. 작은 금속판처럼 생겼지만 그녀가 북한 시절 사용했던 특수장비의 개량형이었다. 벽 너머에서 움직이는 열원, 진동, 그리고 소리까지 미세 반응으로 감지해 표시한다. 판을 대자 장비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붉은 점이 찍혔다. 계단 아래 3명 정도. 지연은 단검보다 먼저 소형 전자기 방해 장치를 켰다. 약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달되며 장치가 작동했다. 통신은 끊겼을 거야.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시설은 오래된 콘크리트 벽이 길게 이어지는 구조였다. 군사시설 특유의 차가운 온기, 먼지 냄새가 뮤패한 공간에 고여 있었다. 지연은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이동했다. 멀리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쪽이 맞아. 설계도는 여기 중앙 금고에 있다더군. 근데 이 벙커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네. 시끄러워.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 끝내야 한다. 목소리는 긴장과 함께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감지할 수 있었다. 걸음소리, 호흡, 장비를 잡는 방식, 어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즉 강도현의 핵심 인력이 아닌 하급자들. 다행이네. 지연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발걸음은 소리 없이 바닥을 스쳤고 그림자는 콘크리트 벽을 따라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가 뒤돌아서는 순간 퍽! 지연의 손날이 그의 경추 바로 아래를 정확히 가격했다. 남자는 눈 흘기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돌렸을 때 지연은 이미 시야 밖이었다. 그가 조명을 비추려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그림자처럼 내려왔다. 작. 손목을 잡고 뒤틀어 꺾으며 동시에 입을 막았다. 남자는 겨우 비명을 삼키며 기절했다. 세 번째 남자는 멀리 있었지만 이미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야, 무슨 소리야? 거기 괜찮.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연은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그의 뒤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단 한 번 목덜미를 정확히 누른 타격. 남자는 그대로 무너졌다. 지연은 그들의 무기를 확인한 뒤 끌어다가 벽 뒤 어둠 속에 숨겼다. 준비운동 정도네. 17년 동안 감춰왔던 감각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는 안도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강도현이었다. 그가 이곳에 직접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지연은 깊은 지하로 계속 내려갔다. 지하시설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각종 금고실, 자료실, 복도, 전력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긴급 방어사령부의 일부였다는 소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지연이 오래된 문을 지나자 갑자기 공기가 달라졌다. 더 뜨겁고 더 날카롭다. 그리고 불도저랑 절당이 준비해 중앙 금고까지 한 번에 갈 거야. 강도현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음성, 명령을 받던 시절의 톤 그대로였다. 지연은 철제 구조물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넓은 지하 중앙홀, 학창체육관만큼 큰 공간 한가운데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 금고 외벽은 두꺼운 강철층과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각종 장비와 손전등, 전선, 폭약 상자들까지 흩어져 있었다. 강도현은 금고 앞에 서서 장비 설명을 듣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의 눈이 싸늘하게 가늘어졌다.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묵혀둔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하 훈련장, 차가운 새벽 공기, 소리 없이 달리던 발걸음, 피 묻은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또 이용했던 잔혹한 방식들, 이후 1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군. 지연의 가슴에서 뜨거운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다. 하지만 감정은 지금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가다듬고 다시 상황을 검토했다. 금고 앞에는 총 8명, 강도현 포함, 그 외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무기도 많다. 조명도 밝다. 지하의 중앙은 그녀에게 너무나 불리하다. 그러나 어둠 속은 그건 지연의 세계였다. 그녀는 벽을 따라 움직이며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손바닥 크기의 작은 장치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철제 파이프 위에 놓인 그녀가 아는 장치. 지하 구조 안전 감지기.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미친. 강도현은 금고 외벽을 폭약으로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지하 구조물이 70년 된 콘크리트라는 것을 알고도 그걸 폭약으로 열겠다고. 지연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일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금고를 열려는 것이 목표라면 지하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조선소, 근처 주민 수십 명, 그리고 해안정. 지연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이대로 두면 남해안이 통째로 흔들리겠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방해 장치를 꺼내고 단검을 손에 쥐고 숨소리를 가장 낮게 죽였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마침내 강도연이 이상한 기척을 느꼈는지 살짝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지연은 공중에서 나타난 그림자처럼 그의 바로 뒤에 섰다. 그의 손이 허리로 내려가기 직전 지연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비틀었다. 17년 만이네. 강도연. 그의 얼굴이 놀라움과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청연, 네가 여기. 지연은 말없이 그를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지직. 뼈마디가 뒤틀리는 소리. 그리고 강도현의 신음. 부하들이 뒤늦게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 대표님. 지연은 이미 바닥을 굴러 몸을 낮추고 칼날처럼 빠른 손으로 가장 앞선 남자의 복장 중심을 정확히 잡아당겨 균형을 무너뜨렸다.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방패처럼 이용해 뒤에서 뛰어오는 두 번째 남자를 막았다. 쾅. 녀석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불빛, 소리, 발소리, 격한 호흡 모든 것이 혼란 속에서 뒤섞였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었던 본능 속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 전체가 흔들렸다. 폭약이.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강도연이 나지막이 웃었다. 늦었어. 금고를 열어야 해. 그 안에 있는 건. 지연은 그를 향해 차갑게 속삭였다. 네가 상상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손목을 꺾어 강도연을 다시 제압했다. 하지만 지하의 떨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콘크리트 먼지가 천장에서 떨어졌다. 어딘가 금속 구조물이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더 싸울 시간이 없다. 그녀는 결심했다. 강도현, 일어나. 그를 억지로 일으켜 어깨에 걸친 뒤 지연은 붕괴 직전의 통로로 뛰었다. 부하 몇 명은 이미 무너진 파편 아래 깔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붕괴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통로는 하나씩 막혀갔다. 지연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살아나간다. 그리고 남해안을 지킨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뒤에서는 천장이 무너지는 굉음이 터지고 있었다. 지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출구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보였을 때 콘크리트 조각이 폭우처럼 떨어졌다. 지연은 몸을 숙이고 밀어붙였다. 버텨. 마침내.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지연이 강도연을 어깨에 걸친 채 지상으로 뛰쳐나온 순간이었다. 지연이 지상으로 몸을 내던지듯 뛰쳐나왔을 때 남해안의 밤 공기가 거칠게 폐로 밀려들었다. 그녀의 어깨에 축 늘어진 강도연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은 듯 억눌린 신음을 흘렸다. 이 미친 배신자. 지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무너짐의 굉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콘크리트의 파편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며 지표면까지 미세한 진동이 전달되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주위를 살폈다. 수십 명의 경찰과 요원들이 창고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지하 붕괴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정지현 씨 김교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그 뒤에는 요원 몇 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지연은 강도연을 억지로 일으킨 뒤 요원들에게 넘기려 했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요원 2명이 달려들어 강도현을 붙잡았다. 김교관이 그를 보고 턱을 굳게 조였다. 드디어 잡았군. 이자가 남해안을 뒤흔든 장본인.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더 큰 폭발 소리가 들렸다.
지하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었다. 김교관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안전선 더 뒤로 물려 지하가 완전히 붕괴된다. 요원들과 경찰이 급히 움직였다. 콘크리트 먼지가 공중에 하얗게 퍼져나갔고 창고의 일부가 굉음을 내며 내려앉았다. 그 와중에 지연은 창고의 입구를 쳐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붕괴가 단순한 폭발 여파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감각은 알고 있었다. 강도현, 네가 금고를 폭약으로 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체 구조물을 흔들어서 숨긴 통로를 찾으려 했던 거구나.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강도현이 다시 의식을 잃기 직전 중얼거린 말이 떠올랐다. 금고 안에 있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강도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흐릿한 눈동자로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내 멍청하군, 청년. 넌 아직도 그 방식이 통한다고. 그의 말은 흐릿했지만 의미는 충분히 뚜렷했다. 금고는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 금고를 열기 위해 폭약을 쓴 것도 아니었다. 금고 주위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한 미끼였다. 지연은 곧바로 김교관을 향해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쾅, 폭발음처럼 들리는 또 한 번의 붕괴. 지하의 한 지점이 완전히 꺼져 내렸다. 경찰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다. 김교관이 소리쳤다. 모두 뒤로 절대 접근하지 마라. 와중에도 지연의 시선은 창고의 바닥을 가리켰다. 붕괴 부분이 단순한 무너짐이 아니라 규칙적인 형태로 아래로 파여 있다는 게 눈에 띄었다. 마치 누군가 지하 2층 또는 3층 깊이에 숨긴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발을 유도한 것처럼. 김교관님,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단순 붕괴가 아니에요. 누군가 아래로 길을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하 깊숙이 다른 시설이 있어요. 강도현의 진짜 목적은 그쪽. 김교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확실합니까? 제가 그 세계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잠시 정적, 지연과 김교관의 시선이 서로 얽혔다. 결국 김교관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 말대로라면 지금이 더 위험하단 얘기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원들이 강도현을 압송 준비를 하는 동안 지연은 붕괴된 입구 근처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서 보니 흘러나온 흙더미 사이로 금속 잔해와 콘크리트 조각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잔해들 사이에 작은 틈. 그 틈에서 희미한 바람이 불어나왔다. 숨겨진 통로. 지연은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중얼거렸다. 지상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바람. 하지만 지하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바람.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도현이 찾으려던 것은 금고가 아니라 금고 아래 더 깊은 공간. 그곳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그림자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남해항은 혼란 그 자체였다. 조선소 야근 노동자들은 굉음을 듣고 놀라 뛰어나왔고 인근 상인들은 불안에 떨었다. 지하가 무너졌다던데 누가 그런 짓을 왜 개발업체가 밤중에 조선소 근처를 들락거린 거야. 마을 곳곳에서 소문이 퍼져나갔고 경찰은 이를 통제하느라 바빴다. 해안정 앞에서도 몇몇 손님이 모여 웅성거렸다. 문이 닫힌 식당을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들 속에 은채 역시 있었다. 사장님, 어디 계시는 거야?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억지로 마음을 눌러 담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은채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장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에 사라졌다. 한편 붕괴 현장은 점점 침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경찰과 요원들이 철수하면서 창고 주변은 조용해졌다. 다만 바람만이 지연의 귀를 스쳤다. 늦은 밤 모두가 떠난 뒤에도 지연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창고 바닥의 틈을 향하고 있었다. 그 틈은 지금 남해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문이었다. 지연은 단검을 다시 허리에 꽂았다. 전술 전용 장갑을 끼고 천천히 틈 근처로 다가갔다. 콘크리트 파편을 치우자 금속 울림이 손끝에 전해졌다. 역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가림판이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림판에 손잡이를 찾았다. 손바닥으로 밀어 올리자 묵직한 금속 소리와 함께 바닥의 일부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 그리고 어둠 너머로 낮게 울려 퍼지는 기계 장치의 진동. 지연의 얼굴에 싸늘한 긴장이 번졌다. 강도현, 네가 찾으려던 게 도대체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바람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양복도, 작업복도 아닌 낯익은 군용 패턴에 가까운 옷, 그리고 눈빛은 더 낯설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군, 청년. 지연의 손이 단검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설마 너까지?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낮게 대답했다. 위에서는 널 다시 원해. 지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흔들렸다. 남자는 이름을 밝혔다. 나는 강철우다. 내 옛 동료이자 이번 작전에 파견된 북측 특임조의 책임자.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뜨겁게 떨리는 것 같았다. 지연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너희가 남해안까지 온 이유 단지 금꽃 때문이 아니지. 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네가 찾으려는 그 통로, 그 아래에 진짜 목적이 있다. 지연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철우의 마지막 말이 차갑게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청년, 우리는 같은 걸 찾고 있다. 창고의 어둠 속에서 철우의 실루엣이 천천히 드러났다. 그의 눈은 옛 시절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예리하고 의심이 많고 무엇보다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지연의 몸은 17년 전 버렸던 세계로 다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철우. 지연은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단검을 쥔 손에는 미세한 긴장이 담겨 있었다. 철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발걸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임을 증명했다. 놀랐나 보군. 놀랄 이유는 없어. 너희가 나를 찾을 거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철우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현장에서 만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겠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철우는 가벼운 숨을 내쉬며 주위를 살폈다. 지하가 붕괴됐더군. 강도연, 놈이 일을 서둘렀어. 너희가 시킨 거 아니었어. 아니야. 철우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다. 우린 아직 접근하지도 않았다. 그 자식이 조급하게 폭약을 쓴 것뿐이야. 아마 금고를 여는 게 목적은 아니었겠지. 지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 말은 그녀가 느낀 의문과 일치했다. 철우는 바닥에 금속 덮개를 가리켰다. 그 아래가 진짜 목적지다. 너도 이미 알지 않나. 지연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북한은 이미 나를 버렸어. 아니, 내가 버렸겠지. 철우는 웃지 않았다. 버린 게 아니다. 네가 필요해서 다시 찾은 거다. 지연의 손끝에서 단검이 더 깊게 잡혔다. 필요한 너희의 병기가 되는 일은 끝냈어. 병기. 철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나. 네가 수행했던 임무들이 단순 살상이라고 생각해. 그만해. 지연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지금 와서 내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말이면 필요 없어. 철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그럼 단순히 사실만 말하마. 우리가 찾는 건 설계도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지? 철우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아졌다. 지하에 묻힌 장치, 전쟁 말기에 개발되던 실험 무기, 남북 양측, 어느 기록에도 공식적으로는 없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찾아서 뭐 하려고? 우리도 몰라. 상부에서만 알고 있어. 단지 북측 최고 지도부가 그 장치를 확보하길 원한다는 것뿐이지. 그걸 내가 도와주길 바란다는 뜻이야. 철우는 지연을 다시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남해안에서 한 행동들은 이미 보고됐다. 강도현을 쓰러뜨렸고 지하시설을 단독으로 돌파했다. 그 능력 다시 필요하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생각 없어. 그 말은 단호했다. 그러나 철우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럴 수 없을 텐데.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다. 철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고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뚜렷한 발걸음으로 지연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그림자가 서로 얽혔다. 청연, 네가 오늘 강도연을 구한 건 실수였다. 지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지?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북측도, 미측도 원하는 정보다. 그리고 그 녀석은 입만 열면 모든 균형이 무너진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철우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지연, 네가 그를 잡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리했을 거다. 지연은 턱을 굳게 조였다. 나는 사람 죽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런데 방금까지 수십 명을 쓰러뜨렸잖아. 지연은 말을 잃었다. 철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우린 같은 길을 걸었지. 하지만 너는 확실히 달라졌군. 17년이라는 시간이 너를 이렇게 만들 줄이야. 그러더니 그는 다시 바닥의 틈을 가리켰다. 하지만 지금은 사상이니 감정이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저 아래에 있는 게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해. 지연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다. 깨어난다. 철우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실험 무기는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기능이 더 큰 문제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 말투를 보니 너희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모른다. 철우는 인정했다. 하지만 상부가 이 정도로 움직였다는 건 위험하다는 의미다. 북측과 미측 모두가 달려드는 이유를 생각해봐. 지연은 천천히 턱에 힘을 넣었다. 그렇다고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어. 철우는 잠시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있지. 뭔데? 아, 남해항이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아래에서 뭐가 터지면 지하시설 전체가 증폭된 충격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조선소도, 항구도, 마을도 모두 무너진다. 지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특히 그 작은 식당. 철우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들어왔다. 해안정은 지하 구조물 바로 위에 있다. 만약 장치가 활성화되면 그만. 지연은 단칼에 말을 끊었다. 손끝이 떨렸다. 철우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 넌 여기 사람들을 사랑하잖아.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우린 서로 다른 나라를 위해 움직이지만 지금만큼은 같아. 동료였던 시절의 말투.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창고 바닥에 먼지를 흔들었고 금속판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발끝을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 손을 틈 위에 올렸다. 내려가야겠네. 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와 너 둘 다. 지연은 그를 향해 경계 섞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널 믿는 건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철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다. 그 속에는 긴장과 불신, 그리고 오래된 동료애가 미묘하게 섞여 있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해봐. 남해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 순간 널 막겠어. 철우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 미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건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 지연은 단검을 허리에 고정하며 금속판을 더 넓게 열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깊었다.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길. 간다. 지연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뒤를 철우가 따랐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남해항의 모든 비밀이 숨어있는 지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과 철우는 금속판 아래로 몸을 낮추었다. 아래로 이어진 통로는 생각보다 깊고 계단은 차갑고 거칠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월의 먼지와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신발 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지연은 손끝으로 벽을 스쳤다. 벽이 단단하네. 조선소 아래인데도 이렇게 깊게 만들어졌다는 건. 철우가 대답했다. 한국전쟁 말기. 당시 남측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만든 곳이지. 기록으로 모두 폐기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었군. 지연은 말없이 계단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 끝에 도달했다.
그곳은 방금까지 보아온 지하시설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벽면은 오래된 콘크리트가 아니라 군사용 합금이 덧대져 있었고 전기 배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천장에는 붉은 비상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없는 공간인데 마치 누군가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맥동감. 바닥이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호흡을 하듯이. 철우도 그 떨림을 느꼈는지 멈춰섰다. 시동이 걸렸다. 뭐가? 실험 무기. 철우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정확히 말하면 무기라기보다는 장치에 가까워. 지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너희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지. 그래.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저 진동이 계속되면 남해안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다. 지연은 씁쓸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멈춰야겠네. 둘은 통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지하 2층 전체는 마치 현대 기술과 낡은 전쟁 유물이 뒤섞인 기묘한 공간이었다. 군용 식별판, 깨진 장비, 오래된 무정이, 풍화된 지도, 그리고 그 사이에 불법 개조된 듯한 최신형 장치들까지. 이거 강도연 일당이 가져온 장비들인가? 지연이 묻자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북측이 준 것도 있고 그가 따로 구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분명 중립국을 통한 암시장 거래품이야. 지연은 혀를 찼다. 이걸로 하필 남해안에서 폭약까지 썼다니 정말 덜 떨어졌네. 철우는 비웃었다. 강도현은 원래 그 정도의 놈이었다. 그런 말투에는 오래된 인연의 트라우마 같은 게 묻어 있었다. 지연은 묻지 않았다. 그들도 한때 같은 훈련소에서 부하와 상관의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간 통로를 걷자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빛이 강하게 새어나왔다. 지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저기다.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라.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둘은 문틈으로 들어갔다. 문 안에는 광장만큼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천장은 높았고 벽면은 둥글게 깎여 있었다. 마치 지하 방공호라기보다는 미지의 실험실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중앙이었다. 거대한 금속 원통이 바닥에 박혀 있었고 원통을 둘러싸고 있는 케이블과 관들이 진동과 함께 박동했다. 원통 표면에 붙은 문구가 시선을 잡았다. 초기형 지각 교란 장치, 피해자용 기동 프로그램. 지연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지각 교란 장치, 땅을 흔드는 건가?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북이 함께 연구하다 포기한 무기다. 폭발물이 아니라 땅 그 자체를 흔들어서 지뢰나 시설을 붕괴시키는 장치였어. 지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이게 가동되면 남해항은 통째로 무너진다. 철우의 말은 잔혹한 진실이었다. 지연은 원통을 둘러보며 주변을 살폈다. 저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철우는 천천히 장치를 살폈다. 전원 차단 아니면 제어 패널을 비활성화. 그러나 둘은 거의 동시에 눈치챘다. 장치의 표면 곳곳에는 강도연 일당이 마지막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방해 장치와 부수적 폭약이 연결되어 있었다. 지연이 이를 악물었다. 마음대로 끄면 바로 터지겠네.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없어. 지금도 진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그럼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우리가 직접 접근해서 조절해야겠네. 철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17년 전 감각으로 버틸 수 있겠어. 지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해안정 지켜야지. 난 돌아갈 집이 있어. 철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다. 그 말 예전엔 못 듣던 말이네.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둘은 장치 주변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원통 주변에는 수많은 케이블이 얽혀 있었고 패널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강도연이 열려던 흔적과 폭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철우가 낮게 말했다. 청연, 오른쪽 패널이 열려 있어. 아마 강도연이 거기서 내부 코드를 해킹하려다 실패한 자국이다. 그쪽으로 접근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 순간 끼익 어둠 속에서 기계 장치가 돌며 위쪽 통로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과 철우는 동시에 몸을 돌렸다. 천장에서 암청색 조명이 켜지며 통로의 끝을 비췄다. 그리고 두 개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은 즉시 단검을 꺼냈다. 철우 역시 자세를 잡았다. 어둠에서 나타난 건 강도연의 부하 둘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준비된 완전한 무장 상태의 남자들. 그들은 새하얀 방탄 헬멧과 통신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팔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패치가 붙어 있었다. 두 사람 뒤로 더 많은 그림자가 보였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너희가 아니었구나. 철우도 얼굴이 굳었다. 남측이 아니고 북측도 아니야. 둘은 동시에 깨달았다. 제3국의 개입, 미확인 세력, 그리고 남해안 지하의 비밀을 노리는 또 다른 손.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목표 위치, 확인. 구조물 가동 중. 즉시 확보한다. 지연은 단검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철우, 새 친구들이 생긴 것 같네. 철우는 총 대신 맨손을 잡았다. 말했잖아. 오늘만큼은 같은 편이라고. 지하의 공기가 싸늘하게 떨렸다. 그리고 전쟁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지하 공간은 순간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며 어둠과 빛을 교차시키는 가운데 지연과 철우는 나란히 선 채 침입자들을 마주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호흡은 군인처럼 일정했다. 지연은 그들의 장비를 눈으로 훑었다. 흰색 방탄 헬멧, 방음형 통신기, 레이저 포인터가 달린 소총, 왼팔에 붙어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검은 패치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전투 전문가. 그것도 최소 특수부대급. 철우가 낮게 말했다. 이 녀석들 어디 소속인 줄 알아?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였다. 정부 아니야. 남도 북도 아니고. 투입 방식이 다르네. 아마 용병.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본다. 이 정도 장비라면 로비 자금이 엄청난 세력이다. 지연은 단검을 더 세게 쥐었다. 강도연은 단순한 앞잡이가 아니었어. 더 큰 세력이 뒤에 있었군. 지연이 숨을 내쉬는 사이 앞에 선 용병 하나가 손짓으로 지시했다. 대상 확보, 저항 시 즉각 무력화. 그 말에 지연의 입술이 얇게 굳어졌다. 우리 처리할 생각이군. 철우가 낮게 말했다. 적어도 잡힐 생각은 없겠지. 지연은 작게 웃었다.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좀 낯설다. 철우는 눈을 흘겼다. 웃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병들의 총구에서 붉은 광선이 번쩍하며 두 사람의 가슴 위치에 고정됐다. 지연은 재빨리 몸을 틀었다. 철우, 왼쪽. 둘은 마치 오래전 훈련장에서 합을 맞췄던 것처럼 동시에 움직였다. 첫 번째 총성이 지하를 울리기 전에 지연은 금속 파이프 뒤로 몸을 굴려 숨어들었다. 총알이 벽에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진장. 철우는 낮게 욕을 내뱉으며 구조물 뒤에 몸을 붙였다. 용병 하나가 손짓을 했다. 조심해라. 이 둘은 일반인이 아니다. 그 말에 지연은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오 그래, 우린 일반인이 아니지. 그녀는 복부에 힘을 넣으며 반대쪽 기둥을 향해 뛰었다. 총알 몇 개가 날카롭게 스치며 옷자락을 터뜨렸다. 뒤에서 철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연, 6시 방향 하나 더 온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뒤로 발을 뻗었다.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소총 끝이 내려오던 순간 지연의 단검이 공기를 가르며 용병의 손목을 베었다. 피가 아닌 금속 파편이 튀었다. 오, 강화 장갑. 용병의 장갑 표면에 얇은 금속막이 감싸져 있었다. 간단한 칼날로는 뚫리지 않는 구조. 이런 걸까지 준비했다고. 지연은 혀를 찼다. 용병은 장갑이 손상을 입었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 손으로 지연의 손목을 붙잡고 몸을 비틀어 제압하려는 동작을 취했다. 그러나 지연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어 들어가듯 휘어지는 하체 움직임. 단 몇 초 만에 상대의 중심축을 무너뜨렸다. 콩! 용병은 뒤로 넘어진 뒤에도 무릎으로 기어올라 일어나려 했다. 지연의 눈빛이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기계처럼 움직이네.
철우가 반대편에서 한 명을 붙잡아 벽에 강하게 내리꽂으며 외쳤다. 이 놈들. 인간이긴 한데 훈련 방식이 특이하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용병 셋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다. 철우가 말했다. 이대로 싸우면 우리도 끝이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목표는 싸우는 게 아니야. 장치 멈추는 게 우선. 철우가 눈을 번뜩였다. 그럼 너 생각 있나? 지연은 단검을 돌려잡으며 장치 쪽으로 몸을 틀었다. 폭발 장치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하나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직접 원통에 손대는 거야. 철우도 지연 옆으로 이동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방어할게. 너는 장치로 가. 지연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었다. 철우가 방어를 맡으면 그의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괜찮겠어. 철우는 짧게 웃었다. 걱정하는 거냐?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장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죽지 마. 철우는 어깨를 들썩였다. 명령인가? 부탁이야. 철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17년 만에 듣는 말치고 꽤 괜찮군. 지연은 말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지하 공간의 중앙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지연. 그녀의 시야에 원통형 장치와 이를 둘러싼 케이블들이 확대되었다. 기계는 계속 박동하고 있었다. 진동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철우가 용병들의 공격을 막고 있었다. 지연 빨리. 지연은 장치의 패널 앞에 도착했다. 패널은 잠겨 있었다. 강도연이 열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일부 코드가 노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얇게 떨며 숨을 들이댔다. 제발 기억해. 17년 전 그녀는 비슷한 장치를 해체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손끝으로 침착하게 전류 흐름을 읽고 구조를 파악하고 폭발 장치를 무력화하는 기법. 그녀의 뇌는 오래된 기억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뒤에서 철우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렸다. 철우. 지연이 몸을 돌리려 했지만 눈앞의 장치는 그녀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패널 아래쪽에서 붉은 경고등이 전멸했다. 워닝 30% 액티베이션. 집안 교란 프로그램 진행 중. 지연은 이를 악물고 손을 다시 패널로 가져갔다. 죽지 마. 나도 여기서 끝낼 생각 없어. 그녀는 강제로 패널을 열고 내부 회로를 확인했다. 회로는 단순했지만 폭약이 연결된 구조가 복잡했다. 잘못 건드리면 남해안이 날아가. 긴장감이 온몸을 죄었지만 지연의 손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움직였다. 케이블을 분리하고 밸런스 회로를 끊고 전류 방향을 바꿨다. 하나, 둘, 셋. 점점 패널의 붉은 빛이 약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의 등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빠르게 접근했다. 용병 하나가 직접 장치로 돌진해 오는 것이었다. 지연은 반응할 틈이 없었다. 위험해. 철우의 외침. 지연이 뒤돌기 직전 강렬한 충격이 그녀의 몸을 덮쳤다. 쿵. 그녀는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 눈을 뜬 순간 철우가 그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깊게 박힌 총알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철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완성해, 청년. 용병이 다시 총을 들며 접근했다. 철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를 향해 몸을 내던졌다. 지연은 숨을 삼키며 다시 패널로 손을 뻗었다. 제발, 지금만은.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 회로를 찾아냈다. 지하 공간이 흔들렸다. 공기가 울렸다. 그리고 지각 교란 프로그램 중지. 에너지 출력 0%. 기계의 박동이 멈췄다. 진동이 가라앉았다. 남해안을 흔들던 어둠의 심장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지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뒤에서 철우가 의식을 잃으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 공간은 기묘할 만큼 조용했다. 마치 수십 분 전까지 요동치던 폭주가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거대한 원통형 장치는 완전히 정지했고 붉게 깜빡이던 비상등도 차례로 꺼져 어둠이 서서히 지배해 갔다.
지연은 패널 앞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고막을 때릴 정도로 요동쳤다. 끝난 거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철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흘러나온 피가 차가운 금속. 바닥 위로 퍼지며 검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철우. 지연은 단숨에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의 어깨에 박힌 총알은 깊었다. 피를 막기 위해 그의 옷을 찢어 압박하면서도 지연은 이성적인 판단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제발 버텨. 철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는 겨우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장치는 멈춘 거지. 지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완전히 멈췄어. 남해항은 무사해. 철우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안도와 기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역시 넌 여전하군. 말하지 마. 피만 더 나와. 철우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지연을 위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청년, 왜 17년 전 네가 떠난 건 옳았어. 지연의 손동작이 멈췄다. 무슨 말이야. 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 우리가 살던 세계가 결국 사람을 갉아먹는 곳이라는 걸. 지연은 숨을 삼켰다. 철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너는 나보다 먼저 다른 길을 찾았어. 지연의 눈가가 떨렸다. 철우, 청견, 네가 선택한 이곳, 남해항, 그 식당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내 진짜 길이다. 지연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죽을 것처럼. 철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웃었다. 죽진 않는다. 아직. 지연은 무엇보다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다. 그 순간 지하 통로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단검을 빼들었다. 살아남은 용병들이 다시 공격해오는 걸까. 그러나 곧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다. 정지연 씨 거기 있습니까? 김교관이었다. 뒤에는 무장한 요원들과 특수경찰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지연은 단검을 내리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야. 요원들이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철우를 보자마자 김교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은 지연은 짧게 말했다. 치료가 필요해.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요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철우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동안 그는 흐릿한 눈동자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청현. 말하지 마. 위에서 얘기하자. 철우는 힘없이 웃으며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어째선지 너무나 오래전 동료의 얼굴처럼 보였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새벽빛이 남해안 위를 희미하게 덮고 있었다. 어둠은 끝나고 있었고 붕괴된 창고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구급차가 철우를 실어 나가고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을 통제하며 주변을 정리했다. 지연은 멍한 상태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교관이 그녀 옆에 다가왔다. 정씨.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김교관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 안도, 그리고 걱정. 당신이 아니었으면 남해항은 끝장났을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북측 요원 말입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남해항을 지키려고 했어요. 김교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적입니다. 알았쇼. 그런데 당신은 그를 도왔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적이든 뭐든 오늘 그 사람은 사람을 구했어요. 저도. 남해항도. 김교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당신은 반복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군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제가 지켜야 할 곳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김교관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제 남해항으로 돌아가십시오. 평범한 삶으로. 지연의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평범한 삶. 그것이 그녀가 가장 바랐던 말이었다. 그럼 저는 김교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지연은 미세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남해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조선소는 정상 운영을 재개했고 주민들은 밤중에 폭발 소문을 안전사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안정은 다시 문을 열었다. 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노동자들, 그리고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김치 더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들, 지연은 주방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채가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다. 사장님,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지연은 살짝 웃었다. 그냥 이런 날이 좋은 거지. 평범한 일상, 가벼운 대화, 손님들의 웃음, 지진처럼 흔들리던 지하의 심장 소리 대신 지금은 그저 식당 안에 온기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게 내가 지킨 곳이야. 그녀의 손에는 이제 단검 대신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재료가 쥐어져 있었다.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이제 그 칼은 오직 음식을 위해서만 쓰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청년아, 앞으로도 내 길을 걸어라.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평온하게 오늘의 요리를 시작할 뿐이었다. 해안정의 아침볕 아래에서 정지연은 드디어 자신만의 평화를 완성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강철처럼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이다.